성관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묻어서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거 많이 있죠. 안녕하세요. 닥터 세인트 박 박진우입니다. 방광염 설명. 방광염 증세는 아래가 불이 났다 또는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소변을 볼 때 끝 무렵에 찌릿하고 아랫배가 타들어가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고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또 보고 싶고 또 심하면 혈뇨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광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세균성 방광염인 경우에 대부분 80% 이상 장내 세균, 대장균이죠. 이콜라이가 요도에 묻어서 요도를 타고 방광에 들어와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방광염이 의심될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검사는 소변 검사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변 배양 검사를 해야 됩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가 나오면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외래에서 보면은 검사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약을 처방합니다. 증상을 약화시켜 주는 게 일반적인 진료 형태고요.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면은 소변 배양 검사를 통해서 방광에 어떤 균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혈뇨가 심하거나 자주 재발하면은 방광경 검사를 통해서 방광 내에 방광암이라든지 만성 방광염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여성의 방광염 비율이 높은 건가요? 남성은 요도가 20cm고 여성은 4cm거든요. 짧아요. 균이 타고 들어오기 쉽고요. 또 여성의 그 해부 구조상 질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문 주위나 질 주위에 존재하고 있던 그 균들이 요도를 타고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걸립니다. 남자는 요로 쪽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방광염이 아니고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입니다. 방광염을 통해서도 이게 발생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 항문 주위나 질 입구 쪽에 존재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성관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묻어서 요도를 타고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거 많이 있죠. 연령대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가 다른가요? 소아들은 해박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장년층은 뭐 아무래도 성생활이 왕성하니까 노년층은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이 떨어지면 질 점막도 뭐 약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면 또 요실금도 생기고 그러면서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방치하면 더욱더 상태가 나빠지거나 안 좋아질 수 있나요? 방광염이 재발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점막층이 손상을 당합니다. 만성 방광염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간질성 방광염이 됩니다. 이거는 항생제 치료가 안 되거든요. 치료 방법도 다르고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방광에 존재하는 균이 요관을 타고 콩팥까지 가서 신우신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신우신염이 생기면 고열도 나고 오한도 나고 옆구리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치료가 안 되고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광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게 확실하게 치료하는 겁니다. 외래에서 보통 3일 내지 5일 약을 처방하시거든요. 한두 번만 먹으면 증상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약을 먹지 않아요. 균이 다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방광 안에 균이 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균들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 몸이 안 좋아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약을 끝까지 드시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휴일에 병원에 갈 수 없는데 방광염이 걸리면은 가까운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이 아닌 약을 사 드시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또 재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꼭 병원에 가셔서 잘 검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광에 소변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참지 않는 겁니다. 직업상 소변을 참아야 되는 그 직업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방광염에 자주 걸리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대변을 본 후에는 뒤처리할 때 앞으로 닦지 말고 이제 뒤로 닦는 습관을 가지고 소변 본 후에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경 이후에는 방광염이 자주 걸리게 되는데 호르몬제 복용이 방광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성생활 전에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또 성생활 후에 소변을 이렇게 보는 것이 방광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광염도 비대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될까요?
기계 사용이 질염이나 방광염의 기회를 높이기 때문에 만약 방광염이 재발하시는 분이라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성 방광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방광염이 재발하는 거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요인인데 요도 주위 분비샘들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요도 개실이 생겨서 염증 방광염을 계속 재발시킨다든지, 두 번째는 방광 기능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요실금 같이 저장하고 배출하는데 문제가 되고, 소변이 새면은 팬티에 항상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균이 잘 자라는 상태가 되죠. 그럼 또 재발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전에 치료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균들이 방광에 존재하는 거죠. 또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계속 재발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만성 방광염을 검사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6개월에 2번 이상 아니면 1년에 3번 이상 발병하는 경우를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재발성 방광염은 일반 소변 검사가 아니라 소변 배양 검사를 해서 균을 확인하고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통해서 어떤 항생제가 치료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서 치료하는 게 확실하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산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신우신염이라든지 그런 합병증만 없다면 임산부들도 항생제를 복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참지 않고, 크랜베리라는 성분이 방광염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주스 성분이 있었거든요. 주스로 해서 보드카에 타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제 기억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제품 중에 크랜베리 성분이 있는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야죠. 면역이 떨어지면 방광염이 잘 생기니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광염은 흔하고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면은 증상이 더 악화되고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